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과거에는 음력설 또는 구정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설이 공식 명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tate of Union Address 새해 국정연설을 합니다. LA 시간으로 5시 30분으로 예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에 앉을 일반 시민 게스트 13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이 트럼프여서 그동안 왕따를 당했던 중학생 소년 좌슈아 트럼프도 포함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취임준비위원회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신자 17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이슬람 발상지에서 미사를 집전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북쪽 발렌시아 지역에 6천 명의 교인 수를 갖춘 대형 교회 리얼 라이프 처치를 담임했던 짐 하워드 목사가 조울증으로 고생하다 자택 뒤뜰에서 권총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래퍼이자 영화배우인 한인 아쿠아피나가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수면제 광고나 다름없었다는 악평을 들을 정도로 지루했던 올해 슈퍼볼이 이를 입증하듯 시청자 수가 10년 만에 1억 명을 밑도는 등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하기로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내일 평양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해 국정연설을 한 뒤 내일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968년에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치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번에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5일 설날에 보내드리는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 has always encouraged greatness.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speech will continue with that encouragement with the theme of choosing greatness. 네, 언제나 미국의 greatness, 위대함, greatness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있을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주제를 역시 greatness로 잡았는데 오늘 주제는 choosing greatness, 위대함을 선택하다로 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With that encouragement, with the theme of choosing greatness. His address will include 5 pillars. 네, 5가지 여러 가지 큰 주제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민, 통상, 사회 기반 시설, 의약품 가격 책정 문제, 또 국가 안보 문제 등 크게 5개의 주요 분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국경 장벽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서 국정연설에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공개될 것인가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만은 이 같은 분석은 아마 내일 밝힐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어도 강행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많이 오늘도 고수한다면 협력의 메시지가 퇴색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이같이 협력의 메시지가 퇴색할 정도의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국정연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이 셧다운 사태임을 이유로 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연기해서 오늘 국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8시 30분, LA 시간으로는 5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efforts around the world. We have won against ISIS. We've beaten them and we've beaten them. 네, 오늘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현장에는 민주, 공화 양당 정치인들의 외부 손님들이 다수 초청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민자와 난민 가족을, 공화당 정치인들은 멕시코 남부 국경 종사 관계자 등을 초청했고 이들은 워싱턴 DC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욕의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달 14일 미국 내 한인들의 공헌도를 알려야 한다며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인 박진규 학생을 국정연설장에 초청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다카 신분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무섭지 않다. 경험한 것을 밝히지 않으면 미국 정치 과정에서 의견을 펼칠 수 없다라면서 자리에 초대해준 맹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수년간 일해왔던 빅토리아나 모랄레스가 뉴저지주 보니 왓슨 콜맨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에게 초대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정치인들도 안보 강화를 위한 이민자 유입 제한을 내세우며 관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텍사스주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은 과거 리오그란데 밸리 국경순찰대장이자 현재 국경순찰대의 서부 조인트 태스크포스상을 맡고 있는 매니 페딜라를 초청했습니다. 또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과 팀 버쳇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월 에콰도르 출신 불체자 프랑코 프란시스코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어스 코코란의 부모를 초청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에 앉을 일반 시민 게스트 13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이 라스트 네임이 트럼프여서 괴롭힘을 당한 10대 소년을 비롯해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청한 끝에 종신형에서 감형돼서 풀려난 60대 마약 사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자 가운데 좌슈아 트럼프라는 중학생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이 같다라는 이유로 몇 년간이나 왕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좌슈아 트럼프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려고까지 했지만 또 실제로 전학까지 보냈지만 이름만 부르면 같은 반 아이들이 심하게 웃으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지난해 좌슈아가 소속된 델라웨어주 지역 교육 당국에서 직접 그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따 예방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5월 시작한다고 밝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Be Best 캠페인의 핵심 내용이어서 그동안 왕따를 당했던 트럼프라는 똑같은 라스트네임을 가진 좌슈아 트럼프라는 중학교 학생도 오늘 특별 초대돼서 의회에 앉아있을 예정입니다. Cuts to tax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pumped up stocks and consumer confidence to the highest levels in decades. Now, Pope Francis, the first pontiff to set foot on the peninsula where Islam was born, met United Arab Emirates leaders on Monday on the first full day of his historic trip. He hopes will foster peace through religious dialogue. Francis, who arrived on Sunday, was welcomed with a flyover by UAE Air Force jets, spewing out fumes or rather plumes of smoke in yellow and white. 네, 성 프란시스 교황 얘기가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 was born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was born, 결국 이슬람이 태어난 곳, 이슬람의 발상지에서 교황이 미사를 집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신자 17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특히 테러 집단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다른 종교를 적대하고 살상하는 참극이 벌어지는 중동 한복판에서 열린 오늘 가톨릭 미사의 메시지는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교황은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복음서의 8복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부각해서 결국 갈등과
불화, 무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슬람 발상지에서 남겼습니다. 이 소식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교황은 오늘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도착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기아 소울이라는 차량을 탔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렸던 이슬람 국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장에 가톨릭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슬람교의 탄생지 아라비아 반도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린 겁니다.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see the Pope in this country, at least in UAE. I never imagined.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교황을 보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석한 가운데 손을 흔들며 등장한 교황은 대형 십자가가 걸린 연단 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가톨릭 인구는 필리핀 이민자를 포함해 10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전날 교황은 아부다비의 상징이자 이슬람 사원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그랜드 모스크는 축구장 5개 크기로 4만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슬람 성직자들과 손을 맞잡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황은 이동하는 내내 기아 자동차의 준중형차 소울을 이용하며 소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방한 당시 소울을 처음 이용한 교황은 이후 조지아 등 다른 국가를 순방할 때도 소울을 애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정입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o trust him, and he's going to continue to do this the rest of your life. In fact, you cannot live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this pattern to grow. That's the only way to grow. 네, LA 북쪽 발렌시아 지역에서 6천 명의 교인 수를 갖춘 대형 교회 리얼 라이프 철치를 담임했던 짐 하워드 목사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짐 하워드 목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요.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하워드 목사는 지난달 23일 자택 뒷뜰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인 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인 및 주변의 지인들은 그는 훌륭한 목사였다. 특히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정열적인 목사였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던 모습이 생생하다. 에너지가 넘쳤고 마음이 따뜻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발견됐으며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인 제러드 몬로 파운데이션은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과 전문기관에 이를 알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fear. In fact, Joseph lives in a cycle of fear. 네, 짐 하워드 목사가 생전에 한 설교 가운데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용기를 가져라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듣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줬지만 정작 본인은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의 마감을 했습니다. Keeps doing what God asked him to do. In fact, he 손톱에 정말 한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미국의 암학회 또 심장병 협회에서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씨앗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햄프시드. 대마의 씨앗입니다. 대마의 씨앗? 대마초? 대마를 말아서 피우면 대마초 맞죠? 그런데 대마의 그 마약으로 알려지는 그 대마의 씨앗이라고 하고 이제 놀랄 수 있는데요. 어머, 대마 하면 마약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햄프시드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껍질을 제거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마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대마 씨에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좋은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야 대마의 씨앗을 먹는다는 건 왠지 꺼림직해 찝찝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물론입니다만 한국에서도 요즘 그 씨앗 자체는 그 정신에 환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껍질을 다 벗겨서 몸에 좋은 성분만 추려서 빻아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 씨앗, 햄프 씨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햄프라는 것이 정확하게 대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긴 합니다만 일종의 사춘지간입니다. 녹색 포장의 햄프 스낵바가 LA 한인타운의 한 커피점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 한인은 마리화나 제품이 일반 업소에서도 판매되는지 놀라 이 스낵을 자세히 봤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아닌 햄프로 만들어진 스낵바임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레이더 조에서도 판매한다라고 이 스낵바의 포장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햄프와 마리화나는 어떤 것이 다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바로 햄프시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햄프시드가 요즘에 뭐 요거트에 이렇게 넣어 먹기도 하고 혹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게 성분이 어떤지 그리고 효능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그 햄프시드라는 게 영어로 보면은 햄프의 씨라는 거잖아요. 이 햄프가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대마초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먹는 게 햄프시드고 요건 예전에 한약재로도 쭉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약재명은 마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약이잖아요. 마약인데 그래서 이거 뭐 햄프시드를 먹을 때 뭔가 이게 중독이 오진 않을까 내가 환각이 보이진 않을까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에 뭐 약으로 쓰던 뭐 식품으로 쓰던 간에 햄프시드든 마자인이든 껍질을 제거를 한 품목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마 껍질에도 환각 성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잎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환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빻아서 들어오게 되고요. 네, 이 씨드, 씨앗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몸에 좋은 성분만 빻아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리화나와 햄프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고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 식물에는 화학 성분인 CBD와 THC가 모두 있다고 합니다. 마리화나에는 THC가 또 햄프에는 CBD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사람을 흥분시킵니다만은 이 CBD는 환각성이 없고 진통 완화에 도움이 돼서 전미 40여 개 주에서 재배가 합법입니다. 물론 이 CBD는 한국에서도 지금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마리화나에는 환각성이 있을 수 있는 THC가 많고 CBD는 낮다. 하지만 햄프는 거꾸로 THC는 낮고 환각성이 없는 CBD가 높다. 따라서 이 몸에 좋은 이 CBD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햄프시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햄프시드를 원료로 만든 조그만 네모나고 길다란 바, 이 햄프시드 스낵바가 한인타운에서 판매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트레이더 조에서도 팔리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미국의 래퍼이자 영화배우인 한인 아쿠아피나가 제91회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 사회자 13명 중 1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스카를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는 24일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로 영화배우와 가수 등 13명의 유명 인사들이 공동으로 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사회자로는 지난해 극장가의 파란을 일으켰던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아쿠아피나와 콘스탄스 우를 비롯해 데니얼 크레이그, 크리스 이반스, 티나 페이가 일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우피 골드버그와 브리 라슨, 제니퍼 로페즈, 에이미 포엘러, 마야 루돌프, 아만드라 스탠버그, 샤를리스 테론, 테사 톰슨 등이 함께 사회를 맡게 됩니다. 아쿠아피나는 한국계 배우로 영화 오션스 8, 또 파라다이스 힐스, 더 페어웰 등에서 주조연급으로 활약하며 영화 배우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래퍼와 코미디언, 사회자 등 다방면에서도 재능을 발휘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아카데미가 30여 년 만에 진행 방식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가 이어져 온 데다 사회자로 예정됐던 흑인 코미디언 케빈 하트의 과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회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ellow bitches in the driver's seat, bitch. Drive that Corolla right into the streets. We got that
mom pussy. That long duck down pussy. Make you call your mom pussy. Get a pair of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90조) 후에 돌아옵니다. 정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인간의 뇌세포 수명 60년, 뼈, 근육세포 수명 4개월, 피부 재생기간 7일, 위장세포 수명은 단 1.8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몸,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단백질, 엽록소, 씨눈 45가지 건강한 자연이 가득한 일홈생식으로 채우십시오. 자연이 선물한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오늘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15에서 20마일의 바람 불면서 50에서 70% 지역에 몇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낮 기온이 50도 초반, 밤 기온은 30도 중반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리버사이드의 낮 최고 기온은 49도, 샌디에고 58도, 그 외의 지역은 52도에서 55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 46도, 산타모니카 43도, LA 41도, 그 외의 지역은 35도에서 39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3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목요일엔 60도대의 기온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20에서 70% 지역에 소나기 오면서 다시 기온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5도, 수요일 59도, 목요일 6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을까 다소 궁금한데요. 한동안은 별 진전이 없이 답보 상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며칠 사이에 무언가 급진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몇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만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는 일단 결정이 됐고요. 일시와 장소는 아마 베트남의 다낭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시는 오는 27일, 28일 1박 2일간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국정연설에서, 아니면 국정연설을 오늘 하고 난 뒤에 다음 날인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들 간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실무진들 간에 만나서 빨리빨리 협의 의제를 좀 좁히고 합의를 미리미리 봐놓고 난 후에 정상들이 만나야 할 터인데, 양쪽의 실무진들은 그럼 어디서 만나서 회의를 할까? 이것도 한동안 관심거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 그리고 북한 측의 실무진 대표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다름 아닌 평양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 비건 특별대표 내일 평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행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일 평양에 들어가 북한 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만날 예정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의 추가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거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예측을 뛰어넘는 파격 행보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onvinced that it's time to move past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no reason for this conflict to persist any longer. 비건 대표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날짜와 장소를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won't tell you yet, but you'll be finding out probably State of the Union or shortly before. But the meeting is set.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한 뒤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셈인데 북미 양측 모두 그만큼 협상에 배수진을 친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실무 협상의 장소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이라는 점이 주목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지난달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와 스톡홀름 실무 접촉 진행 과정에서 2차 정상회담의 의제 등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찾은 뒤 석 달여 만입니다. 하지만 방북에 실린 의미는 그때보다 훨씬 크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북미 실무 협상 장소가 이례적으로 평양으로 결정되면서 장소의 상징성 때문에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장소지만 협상의 속도나 결정권을 고려해 승부수를 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평양 개최가 공식 발표된 뒤 방한 중인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보좌관이 협상 사전 준비를 위해 광화문 인근 숙소를 나섭니다. 미국 측은 방한 중 북측과 물밑 조율 끝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판문점 대신 북측이 제안한 평양행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평양에 공관이 없는 만큼 미국 측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신 협상 도중에 북측이 신속히 최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승부수를 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통이 제한되는 부분인데도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광범위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평양 협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평양 실무협상 개최 시점도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무협상 전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발표된다면 회담 의제와 일정 조율은 물론 비핵화 실무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 미국의 상응 조치에 제재 완화가 어느 수준까지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협상 내용에 따라 비건 대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실무 협상을 하루 앞두고 이제는 미국이 화답할 차례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내일 미군 수송기로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성 평양 간 육로를 이용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육로로 방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사 속의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에 북한에 납포됐는데 이번 기회에 푸에블로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푸에블로호 납포는 미 해군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송환될 경우 미국 내에서 대북 불신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1월 동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납포됐습니다. 억류된 미군 80여 명은 풀려났지만 미국은 끝내 푸에블로호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27년 뒤인 1995년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처음 공개한 뒤 원산에서 평양 대동강변으로 옮기며 지금까지 반미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드는 자들은 무참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푸에블로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비역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한 하원 의원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송환을 요구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이제 푸에블로호가 내부적으로 전략적 효용이 떨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푸에블로호 송환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송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푸에블로호는 냉전과 북미 적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우 획기적인 이벤트 성격으로 미국 내 어떤 대북한 불신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실질적 어떤 성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송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회담의 정식 의제로 다뤄지기보다는 북미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뒤 북한이 선의의 조치로 돌려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습니다. 홍콩 등지에 가면 명품샵 백화점 등지에 중국에서 온 본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이들은 모두 커다란 이민 가방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사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 많은 중국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또 가난한 중국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숫자도 많고 고통도 심하다고 합니다. 개혁 개방을 한 지 40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중국은 거듭해왔습니다마는 이 심화되는 부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과거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소위 말하는 흑묘 백묘 이론을 제기하면서 이 개혁 개방을 선언했던 그때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극한 상황에 처한 중국의 빈부 실태가 그곳일수록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덩샤오핑 동상이 있는 레나산 공원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연평균 23%씩 성장한 선전. 1,300만 주민 중 원주민은 300만 명. 이들에게 돌아간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我家现在拥有4套房子，是从幼儿园的旁边阳台往上到12楼，都是我家。 모두 정부가 원주민에게 불한 토지를 외국 기업에 임대해 벌어들인 재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둘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동관의 한 신발 공장입니다. 2년 전 폐업해 지금은 덩그러니 기숙사만 남았습니다. 농민공들이 삼시세끼 밥을 먹던 회사 식당도 모두 텅 비었습니다. 交一些福给越南到处都搬运，因为这边费用太高了，台湾老板这个领批搬。 뼈대만 남은 공장들.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공장 임대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오른 임금 탓에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떠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공장 주변 시가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돈 불리는 재미로 농민공들이 드나들었을 은행, 환자를 돌봤던 병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농민공들의 출퇴근 때 사용하던 공용 자전거는 이제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른 도심을 연상케 합니다. 那有15万个人啊，现在全部去年到今年全部关省，这里有3家嘛。 선전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 1시간 임금이 16위안 안팎, 우리 돈 2,500원 정도입니다. 2-3千块钱吧，也就。在深圳拿2-3千块钱。是吧？也就是那样，不高这边。你以为这边很高吗？ 이러다 보니 많은 실직자들이 줄임배를 한 끼 1,500원 정도의 식사로 때웁니다. 这个多少钱呢？2姑娘是10块，这边有点。 最便宜多少钱啊？ 도심 외곽에는 하루 3,000원 안팎의 실직자 전용 숙소도 즐비합니다. 1976년 1인당 $190이던 국민소득이
9,900달러까지 도약한 중국. 하지만 중국 내부는 끝도 모를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볼 때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계속 가지면서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요. 반말 모드의 준말인 반모, 먼저 반말할게의 의미를 가진 상반걸개 등 신조어로 실시간 방송을 모방한 네. 유튜브 방송. 장래 희망이 크리에이터라고 어떤 여학생이 얘기했죠. 크리에이터가 뭐고 또 뭐길래 요즘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may wander in your life, surely you know I'll always want to be there, holding your hand and standing by to catch you when you fall, seeing you through in everything you do.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s wrong and make it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that only two can share.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Watching you grow and going through the changes in your life. That's how I know I'll always want to be there. Whenever you feel you need a friend to lean on, here I am. Whenever you call, you know I'll be there.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s wrong and make it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that only two can share.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s wrong and make it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that only two can share.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All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마린TV 시청자 대부분이 뭐 친구들이 이제 하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 뭐 보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 댓글 보고 아이템 정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촬영부터 편집까지 네, 뚝딱이고 아주 어린 10살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어린이가 시청자분들이 내 방송을 보고 댓글을 올려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머젓한 방송인입니다. 직업은 영어 이름으로 크리에이터, 무언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요즘 크리에이터 하면 이 1인 방송 제작을 하는 소위 말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크리에이터를 장래 희망으로 꼽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도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예 그 어린이들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데요. 이곳 미국도 또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어린이 유튜버들을 만나봅니다. 하나, 둘. 흔들리는 치아를 실로 뽑고 난생 처음 롱보드를 타는 모습까지 11살과 8살 자매의 소소한 일상을 5분 안팎의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2년 전 호기심에 시작한 방송. 이제는 고정 시청층만 2만 명이 넘습니다. 뭐 자기가 말할 게 있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있는 것보다 그냥 말하는 게 더 낫잖아요, 방송에서. 누나 뭐해? 뭐하긴 공부하지. 아 진짜. 누나가 있는 방에 불을 끄고 숨는 남동생. 이에 질세라 동생이 아끼는 물건을 숨기는 누나. 티격태격하는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보려는 구독자가 6만 명이나 됩니다. 사이좋게 좀 놀기도 하지만 또 싸울 때가 있잖아요. 과장된 거 말고 진짜로 지금의 모습이 제일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관련 업계에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어린이용 콘텐츠를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습니다. 또래 눈높이에서 편안하고 쉽게 방송할 수 있는 어린이 진행자가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공간.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있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끔 그런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조회수를 늘려보자는 생각에 어린이들에게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도록 하는 행태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음력으로 기해년 돼지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돼지하면 농장에서 기르는 분홍색 돼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한국 전통 문화 속의 돼지도 과연 그런 모습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까만 털의 제주 흑돼지, 크지 않은 몸집에 덥수룩한 털, 앞으로 쭉 뻗은 귀가 특징입니다. 2000년 전부터 길러졌다는 역사성 덕분에 201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량을 해왔기 때문에 육지부 돼지하고는 혈통 면에서나 외형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전통 회화 속 돼지도 검은색입니다. 12지신에서는 검은 피부에 멧돼지처럼 송곳니가 뾰족합니다. 경주 불국사, 극락전 현판 뒤에는 노란 돼지가 있습니다. 행운과 다산을 빌며 절집에 돼지를 숨겨놓은 목수의 재치가 엿보입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그만큼 재물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동물,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 풍요와 재물을 둘 다 가져올 수 있는 동물 신격으로 아마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분홍색 돼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육됐습니다. 공장식 사육으로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됐지만 몸 돌릴 틈조차 없는 밀집 사육이 비윤리적이고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사육 방식 등 이른바 동물 복지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건강하지 않은 돼지가 생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돼지고기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수 있고. 풍요로운 돼지의 해 기해년. 사람에게도 돼지에게도 넉넉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자, 한국의 설 고속도로 사정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종일 포근하고 설 명절 즐기기에는 편안했습니다. 시골 고향 마을에서 관광지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설을 보내는 모습 KBS가 담아왔습니다. 3대가 함께 찾은 조상묘.
아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언덕에 오릅니다. 조상님께 예를 갖춰 술잔을 올리고 나면 알록달록 설빔을 맞춰 입은 아이들도 어른들 따라 절을 올립니다. 입춘도 지나 한결 포근해진 한낮,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고향집 앞에선 작별이 아쉬운 가족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안부 인사, 가는 시간은 잡지 못해 손 흔들며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읍성에서는 설맞이 놀이가 한창입니다. 제 몸통만한 육가락을 힘껏 던진 꼬마 아이, 두 손 뻗어 만세를 외칩니다. 원통을 향해 투호를 하고 허공을 가르며 헛발질을 합니다. 발놀림은 어색하지만 제기차기는 즐겁기만 합니다. 공원 한가운데 모인 사람들 모두 외줄타기 고개사 발끝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슬아슬 휘청대는 고개사는 부채로 절묘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설 연휴에도 농촌에선 구제역과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방역차는 연신 소독액을 살포하고 주변을 오가는 차들에도 약품이 뿌려집니다. 오늘도 안간힘을 쓰며 구제역과 싸우는 사람들, 그 덕에 모두가 넉넉한 설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설을 맞아 투표 연령을 낮추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이 투표한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 투표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부분인데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 연령 18세를 조금 낮추는 하한 문제인데, 일단 현재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이 자유한국당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보적이고 다른 여야 정당은 일단 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질 수 있을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만 23살인 강민진 씨.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하향 등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발언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20대 청년들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거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생이나 또는 이제 그 청년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소희가 선거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소위위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냈지만 이소희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학원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우려를 제기한다며 유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당에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정 의원은 교총이나 학부모 단체가 보낸 문서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3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공론화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18세 선거권을 이번에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그런 점을 여러 차례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OECD 35개 나라 중 선거 연령이 만 19살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출 것을 국회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고 학생들의 그 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변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그 학생들의 레주메를 좀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공부 잘하는 놈이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놈이 음악도 잘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잘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유전인자를 탓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했는지 그 숨은 실상을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노력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가이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최고 학생들의 최고 공부 방법은 바로 죽도록 노력한다입니다. 실제로 그 최고의 학생들은 모든 활동 면에서 뛰어나고 머리까지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부나 음악, 운동 등에서 다재다능하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최고가 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노력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모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또 좋은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는 그런 노력이 만들어낸 지독한 몰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입 능력이라는 것은 또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충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그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프로그램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그 프로그램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그 하버드 대학 새벽 4시 반에 그 캠퍼스의 풍경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새벽 4시 반에 그 하버드의 도서관이 대낮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고 또 학생들을 가는 곳곳마다 캠퍼스 모두가 또 공부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모든 장소가 그냥 도서관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그 책에서는 또 하버드란 잠들지 않는 도서관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학생들 모두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제가 봐도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시작을 하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또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또 유전인자가 뛰어나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최고의 학생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네, no pain, no gain. 저희가 다 아는 얘기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고통스럽지만 얻는 것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